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이제 훌쩍 넘어갑니다. 중간 거 다 필요 없어요. 교재 30페이지 가보시면 30입니다. 30페이지 가보시면 중간 정도에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나왔죠. 네. 그 네모 2번 바로 밑에 있는 두 줄을 밑줄 긋고요.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데 밑줄 긋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 의뢰란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 의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 보수에 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복비를 받고, 이런 뜻, 보수를 받고, 보수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 또 동그라미. 중개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마지막에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에다가 또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고 업에 동그라미. 자, 네 군데 동그라미 친 게 있죠. 그게 칠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판례 2개 보고 넘어갈까요? 시험에서는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의뢰가 있어야 되는데 의뢰는 부탁이요, 부탁. 부탁을 받고 팔아주십시오. 사주십시오. 부탁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보수를 챙기고 그렇죠. 보수를 챙긴다는 게 보수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비 얘기하는 거예요. 복비. 예? 복비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복비라고 그랬더니 막 이게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복을 주고 거래한 사람한테 그 대가로 받는 돈 이런 뜻이에요. 복을 나눠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응? 응.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복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거 중개보수를 이렇게 내가 챙겼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그거지만 당사자들 사이에는 거래하게 만들어서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저게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근데 복덕방도 그런 취지인데 이제 인식이 안 좋은 거죠. 이미지가.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선입견, 이미지 이거 갖고 판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다 심리학에 나오는 거죠. 아니, 그게 보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옛날에도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런 게 뭐냐면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끝에 가서 근데 조금 이제 낭비벽이 좀 있고 고집이 좀 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고집 세고 낭비벽도 심하고 근데 집은 좀 부자야 그리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표현했을 때 앞쪽에 좋은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오른쪽 사람 두 번째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고집이 세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돈 있으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잘 우리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입견 첫인상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응? 그러니까 중개 사무실을 갖다가 창고처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카페처럼 그냥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좀 실수해도 뭐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는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막 그렇게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자, 합격하려면 이제 이거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복비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거. 중개는 뭔지 아시잖아요. 방금 전에 부동산 거래하는 거 소개시키는 거. 자, 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업. 근데 제가 칠판에는 영자를 집어넣어서 영업으로 한다 했고 더 와닿는 표현은 직업이다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합니다. 직업적으로 합니다. 그게 중개업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려면 또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에서는 요 네 가지만 싹 얘기하고 요건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중에서 조금 따져볼 게 이 직업으로 한다는 게 뭐지? 요걸 좀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볼 때. 직업적으로 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판례가 얘기할 때 이거 직업적으로 한다면 돈 벌려고 해야지. 응?
듣고 잊으시면 돼. 직업이다 이렇게 달려면 돈 버는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돼 있죠.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직업 활동이 되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다 이거지. 어떤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활동한다 그러면 직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도 조문에 없는데 그냥 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독일 거 뺏겨온 거예요. 독일 걸 직접 뺏겨오지 못하고 일본이 뺏긴 걸 우리가 다시 뺏겨온 거예요. 이게. 판례가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을 상대할 거. 그래야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게.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성향, 반복적으로 해야 직업이 되는 거지.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알바지 알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응?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직업이다, 영업이다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요 세 개 중에 다 갖춰야 되는데 요게 문제, 요게 핵심의 핵심. 계속 반복성.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인가? 오케이. 그러면 핵심이 이거예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 군데를 동그라미 쳤지만 핵심은 복비를 받아 챙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중에 핵심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어쩌다가 했다. 어쩌다가. 그럼 직업이 아니야. 그럼 직업이 아니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중에 사시는 아파트에 입주민 그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친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전세를 놓으려고 부동산에 전세로 내놨는데 전세가 안 나간다고 투덜거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런데 동창 모임에 갔어. 그랬더니 아는 동창 친구가 전세방 구하는데 야, 너 사는 그 아파트 전세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얼마다 정도 얘기하니까 나 그 정도면 나 전세 얻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있잖아 지금 전세 매물이. 그래서 금액을 또 얘기해 보니까 얼추 맞아. 그리고 둘이 전세 계약하게 만들어줬다니까. 여러분은 중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중개는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거 도와준 거잖아. 뭐 별거 없죠. 중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아파트 전세 계약서 둘이 쓰게 달이 놔줬잖아. 그러면 중개지. 여러분도 중개한 거예요. 중개한 거라고. 근데 어떻게 했죠? 다다음 달에 또 할 게 아니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어쩌다가 전세 한 건 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건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 응? 그러니까 어쩌다 하면 안 돼. 우연히 하다 보니까 뭐 매매 한 건 했다. 이래 갖고는 중개업이 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구별되는 거지. 왜 얘하고 얘를 구별하냐면 자 이쪽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복비 챙겨가면서 하죠. 그러면 중개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중개업이 되면 이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아무나 못해요. 그냥 못해요. 우리 법에서 이거 하려 치면 관청에다가 등록을 하고 하라고 그래요. 나왔네 등록. 아까 뭐 신고였다가 허가였다 등록 이렇게 했잖아요. 등록을 내고 하십시오라고 법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하려면 등록 내야 돼. 등록 내려면 자격증 따야 돼. 그 전에. 근데 만약에 이걸 하면서도 등록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크게 어긴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처벌받아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범죄자가 되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작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를 챙겨가면서 해서 중개업이라는 활동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도 없이 하면 처벌받는다니까. 그러면 처벌받느냐 처벌받지 않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세 한 건 했어. 그래서 2장 받아서 2장. 2장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2장 받은 거야. 2장 받으면 이거 챙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한 거잖아. 그러면 중개업 왜 안 해요? 아니니까. 자격증도 없이 등록도 안 하고 했지만 괜찮죠? 처벌받지 않죠? 그거 이거.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어쩌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2장이나 받았고 재미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넘어와. 재미져가지고. 알바였다가 직업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응? 알바로 하다가 직업되는 거. 이병헌이도 그러더만요. 이병헌이도 그 옛날에 저 보니까 처음에 막 이게 뭐 이렇게 막 연기하게 된 게 알바로 했대. 했는데 반응이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세계적인 스타 막 그런 급에 올라가 버렸잖아. 그런 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다 보니까 뭐요? 이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밥만 먹으면 하는 거야. 이제 장부 만들어서 자격증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쇠고랑 차는 거야. 이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죠. 이 딱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거 하나. 예? 예. 여러분 교재에 보면 어디 보시냐면 31페이지 가운데 정도 보시면 판례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처음부터 밑줄 긋는 게 아니고 저 끝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가면 2번이 있어요. 가로 2번 있죠? 거기서부터 우연한 기회 밑줄 긋습니다.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여러분처럼 보수를 받은 사실만 갖고는 알선 중개를 직업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없다. 혹시 그래서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어쩌다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돼서 막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 어쩌다 한 거라고. 우연히 한 거라고.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빠져나올 여지도 있죠? 그렇게. 이 형사처벌 때문에 이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수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보수를 안 받으면? 직업이 될 수가 없다. 자선활동이야. 직업활동이 아니고. 응?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어. 이 사람이 무자격 무등록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포를 얻어갖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점포 얻어갖고 광고도 하고 직원도 뽑아갖고 해가지고 2달 사이에 10건을 한 거야. 10건. 전세 계약이랑 매매해서 10건을 한 거야. 능력이 있어.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야. 10건을 한 거야. 10건. 근데 그 손님들이 전부 다 보수를 갖다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니까 다 변심을 해가지고 복비를 중개보수를 한 사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못 챙겼어. 그래서 뭐야 이게 이 사람은 뭐 거기 뭐 임대료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 푼도 못 받았다니까 10건이나 있는데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다 처벌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지. 거기서 복비 주기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찰서 가서 잃는 거예요. 그거. 이 사람 자격증도 없는데 했다고 나는 거기서 계약서 썼다고 뭐 하면서 잃는 거지. 경찰서에 나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자격증 없는데 막 사무실을 전부 얻어서 막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벌하려고 하지.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보면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응? 처벌. 끝을 정확히 얘기해야지. 처벌? 하면 안 된다. 아, 돈 안 챙겼으니까. 판사도 생각이 똑같네. 판사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고 약속까지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직업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무자격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지. 검사나 경찰에서는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려고 기소했던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지.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지. 이건 사실은 약속 요구했다. 이걸 그러면 주기만 하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요. 솔직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판사는 어떻게 봤다고? 아니야.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 약속 맞거나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밑줄 긋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가면 판례 박스가 있어요. 제일 위에. 거기 네 줄을 다 밑줄 긋습니다. 읽어볼게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아직 안 받았지. 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에 이 법조문은 모르셔도 되고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직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 두 가지 판례가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아니 지금 보수를 10건이나 했는데 지금 복비를 받기로 했는데 한 명도 안 줬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무자격 무등록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10건이나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주니까 상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일러 바쳐가지고 막 조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수 받은 게 한 푼도 안 남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렇지. 중개업이 아니어서 이게 처벌받지 않게 되잖아요. 천만다행이지.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응?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게 정말 막 위기가 돼가지고 막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또 일어나게 되고 좋은 일 생기게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위복. 예? 모를 일이에요, 세상은.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요것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필요 없어요. 자, 요거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누구 같아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개사무실을 오픈한다고. 그러면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격증을 먼저 따야지. 그 자격증 딴 거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 오픈해야지. 그래야만 떳떳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중개업. 이런 구조예요. 이 1편 법의 구조는 이런 틀이라고. 그래서 여기요.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34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의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줄만 밑줄 그으시면 돼.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격증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더 의미를 둬야 될 것은 이 법이란 말에 의미를 두셔야 돼. 이 법 동그라미, 자격 동그라미, 두 군데 동그라미.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공인중개사, 미국의 라이선스를 땄어. 미국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시험. 그럼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미국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우리나라 자격증을 딴 건 아니야.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반면에 중국 국적의 동포예요. 조선족.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격증을 따보려고 해서 진짜 땄어, 자격증을. 그러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는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다면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그러니까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증을 따게 되면 다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의미가 있어요. 잘 물어보는 거 최근에. 예.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따지고 보면 세 부류가 있어.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픈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들으시면 돼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픈 안 했지만 취직한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사무실 취직한 사람, 직원으로. 자, 세 번째. 자격증을 땄는데 안 써먹고 그냥 놀리는 사람이 있죠. 응? 자격증을 땄습니다만은 농 속에 처박아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종류지. 안 써먹는 사람. 안 써먹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자격증 소유자가 뭐 40만 명, 50만 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상당수는 안 써먹어요. 이제 지금 현재 중개업소 사장님 숫자가 1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옛날엔 8만, 9만 하다 지금 좀 10만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당수는 안 써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는 안 써먹는다 봐요. 한 절반 정도는 일하니까 또 취직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 종류가 있어. 근데 잭만 갖고 있으면 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지금 밑줄 그은 거 첫 줄 끝났어요. 예. 자, 근데 다시 앞쪽 페이지 옵니다. 34페이지.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첫 줄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제가 읽는 것은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여기서 동그라미를 어디 쳐야 되냐면 등록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자, 칠판도 그렇지만 보세요. 등록이 돼 있는 양반을 뭐라고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픈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다 이 뜻이에요. 등록이 돼 있을 때. 아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내고 하도록 돼 있죠.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등록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요게 이제 교실에서는 시험 볼 때는 요 사람 너무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어떻게 불러요? 줄여갖고 개업 공인중개사 해서 개공이라고 많이 줄여서 교실에서는 불러 개공이라고. 개공 이렇게. 교실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사무실 가서 사장님한테 개공 나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신 분들이 많아갖고 현장에 가도 지금은 이제 개공이라는 표현이 막 나오더라고 이제. 입에 익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개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개공, 경공도 아니고 그죠? 개공 이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불러요. 나가면 그냥 사장님 그러세요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제일 좋지 뭐. 아니면 공인중개사라 부르시든지. 이렇게. 더 줄이면 중개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우리 실장님한테도 보면 사무실에서 실장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고요. 네. 그거보다는 그냥 공인중개사님 더 줄여서 중개사님 이거 괜찮아요. 응? 중개사님, 변호사님, 법무사님 이것처럼. 응. 그 이미지도 괜찮고 괜찮아요. 이게. 어쨌든 오픈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수업 시간에는 개공이라고 불러요.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한 경우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부르고요.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 혼자 오픈한 경우가 거의 98% 이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오픈한 경우가 있어요. 법인.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저 비중으로 봤을 때는 0. 몇 프로, 0. 한 3, 4% 정도밖에 안 돼요. 잘 없어요, 이거. 자,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복덕방 할아버지야. 복덕방 할아버지를 우리가 시험에서 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이분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 자격증 있고. 이분들도 0. 몇 프로일 거예요, 이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1%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부르면 개공은 여기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다 자격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잖아. 착각. 응?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있어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만 돼 있으면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등록. 관청에 뭐예요? 등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에 동그라미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징표가 아니에요. 자격증 없어도 괜찮아. 뭐만 돼 있으면 돼? 등록.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써져 있죠. 동그라미 1번이. 동그라미 2번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써져 있죠. 동그라미 3번이 그 유명한 부칙 개공으로 써져 있죠. 이 세 종류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자, 또 넘어가 봐요. 자, 용어 중에 용어가 6개예요, 6개. 6개인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칠판에 설명드리고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잖아요. 개공. 그 밑에 취직해서 일해주는 직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직원이.
보통 얘기하는 실장님들이죠. 두 종류. 그 일하는 실장님 중에는 증을 갖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증 없이 일하시는 분도 있고 두 부류예요. 자격증 따갖고 일하시는 분이 지금은 훨씬 많죠. 옛날에는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어요.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다 그러면 이제 다 거의 다 자격증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 현장에 가면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현장 가면 예. 우리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상담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자격증 요 학원 달라고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이제 학원 나올 그건 안 된대. 그런데 자기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자격증이 없나 보죠. 1년에 2천만 원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대신 조건이 뭐냐면 자격증을 따오면 자기 사무실에 자격증을 걸고 자기랑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자격증이 없는 거죠. 5년 동안 같이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격증을 못 따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떨어지면 2천만 원 어떡하지? 그거 제일 궁금하더라고. 근데 안 물어봤어 근데.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여간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면 걸고 같이 하는 조건으로 그것도 5년 동안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월급제, 비율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도. 예? 예.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건 실무적으로 부를 때 줄여서 소공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뭐 그렇게 나쁜 어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공으로 일한다는 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나 소공으로 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중개 보조원. 예? 더 줄이면 뭐예요? 보조원 이렇게 불러요. 둘이 차이 나는 거지. 근데 자격증이 있다 없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차이가 나버려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어요. 이 중개 업무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중요한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지. 그런데 보조원은 중요한 일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일 말고 일반적으로 보조 활동, 도와주는 활동 단순히 그건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뭐고 보조 활동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왜냐면 여기는 할 수 있고 소공은 이거 못하니까. 그런데 중개 업무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중요한 일 3개밖에 없어. 지금 보는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대출이 얼마 껴 있습니다. 남양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 물건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일이야. 보조는 못해.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야. 확인 설명서 써주는 거. 세 번째, 계약서 써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조문은 아닌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이니까 이 세 가지는 소공은요, 할 수 있어요. 보조는 못해요.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활동이야. 그러니까 보조활동이 되게 많은 거죠.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 계약서 좀 쓰려고 하니까 등기부 하나 좀 출력해 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가서 등기부 출력해 줘. 그럼 보조활동이야. 등기부 이렇게 열람해서 출력을 해준다고. 인쇄를 뜬다고. 그런 거. 아니면 손님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니까 물건을 보여주러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 주인하고 연락해서 약속 시간 잡아가지고 가서 물건을 보여줘. 이렇게 따라가서 물건 보여주는 거 있잖아. 이거 보여주기. 이거 다 보조 활동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이 와가지고 전세 시세가 얼마쯤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요새 지금 전세 시세가 한 뭐 7억 전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더니 그러면 우리 집 7억에 전세 놔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종이 꺼내 들어가서 거기다가 주소 적고 그 의뢰하신 사장님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원하는 거 적고 애완견은 키우면 안 된대. 뭐 그런 거 적고 뭐게 쭉 적잖아. 이게 접수장 적는 거잖아. 그것도 보조 활동이에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조 활동이고. 그러니까 이런 보조 활동은 저거 세 가지 빼고는 다 보조 활동이에요. 그걸 둘 다 할 수 있어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차이 나는 건 중요한 일은 여기밖에 못한다. 원래 이 중요한 일은 사장님이 하셔야 돼, 원래는. 그럼 사장님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사장님이 다 못하면 누구한테 시킬 수 있다? 소공한테는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보조원한테 계약서 쓰게 만들면 큰일 나. 그러면 이 사장님은 이게 자격증 대여가 될 수 있어요. 크게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원은 절대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셨으면 지금부터 용어 볼 텐데. 자, 보세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다시 밑줄 그을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얘기를.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꼭 해줘야지, 이 말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활동. 이게 또는이에요, 또는. 이걸 해주거나 또는 이걸 해주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공이다. 그럼 볼까요? 자, 교재 34페이지 중간 정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써져 있죠. 의에 보시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나오죠. 공인중개사로서 자, 공인중개사로서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셔요. 밑줄 그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자,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형광펜입니다. 이것도 칠판에 보면 제가 녹색으로 칠해 놓은 거 있죠. 이게 형광펜이고 그래서 요 두 마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활동하는 사람도 소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이해해 보세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동안 한 번도 계약서 쓰거나 그런 일을 해보지 못했고 계속 물건 보여주고 접수장 적고 뭐 청소하고 커피 타고 뭐 이런 것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내내 보조활동만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소공입니까? 보조원입니까? 소공입니다. 예? 자격증 갖고 그렇게 이것만 해도 그 사람도 소공이에요. 이거 했다고 해서 보조원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 갖고 이걸 하면 소공. 자격증 없이 커피 타면 보조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구별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합니다. 뭐냐면 일단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중개법인이 있어요. 중개법인. 예? 아까 오픈할 때 법인을 차려서 오픈한 경우 있다고 그랬죠. 법인을 차려서 오픈을 딱 했어. 근데 거기 법인에서 높은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임원이 있어. 임원. 그죠? 그 임원은 자격증이 있는 임원도 있고 없는 임원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높은 그 임원은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으로 보고 법률적으로 임원인데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을 수 있죠. 보조원이야.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임원이지만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은 계약서를 써줄 수가 있고 높은 임원이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 못 써줘 계약서. 보조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임원이라고 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부류가 다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그으셔야 돼. 바로 밑에 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게 중개법인의 높은 사람이요.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이나 사원도 소공에 들어간다. 요거 잘 아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면 중개보조원 나옵니다. 중개보조원. 자, 칠판에서 보고 다시 밑줄 그어볼게요. 제가 먼저 읊어볼게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해줍니다. 왜냐, 이렇게 해줘야 구별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밑에 직원이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예요. 누가? 중개보조원이, 보조원이.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뭐 해주는 사람이야? 단순히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인데 그 보조활동의 얘가 지금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다. 그 뜻이에요. 자, 밑줄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면서 밑줄. 35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로 1번.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는 형광펜 칠하셔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형광펜.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개업 공인인증사에 소속되어 여기는 밑줄만 긋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까지 밑줄. 그 다음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여기를 형광펜이에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게 형광펜. 그 다음 밑줄만 긋습니다. 개업 공인인증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뭐 하는 사람? 보조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조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중개보조님. 두 군데 지금 형광펜 칠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예요. 이제 퀴즈. 용어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시는 거예요? 맞춰야 돼 진짜. 못 보기 일단 넘겨놓고.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인증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 X? 다시 한번 기회를.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인증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가 조금 많아졌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이거 이제 해놓고 해야지. 응? 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인증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중개 업무와 관련돼서 단순히 보조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 뒀어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초 전에. 다시.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이게 네 번째야 이제.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X지 X. 얘가 빠졌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증도 없으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네 번 할 때까지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까지 했는데.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요 지금. 지금 속으로 욕하고 있죠? 용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했고요. 36페이지 가보세요. 이게 한동안 해서 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문제 풀어가지고 막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1월 달이니까 넘어가는데 나중에 가면 더 이제 문제 풀고 막 해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 물건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 물건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중개대상 물건. 중개대상 물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개대상 물건 뭐가 있는데? 나중에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 오픈하면 뭘 중개해 줄 거냐고. 칠판에 써져 있는 거 읽지 말고.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이게 정상이지. 아파트 중개한다고 그래야지. 또요. 오피스텔. 이게 중개사물이에요. 사실은 또.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또. 상가. 또. 단독주택. 또요. 분양권. 누가 얘기했어요? 오, 네, 맞았어요. 분양권. 오, 이것도. 분양권. 오케이. 됐어요. 또요. 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취급할 것들이에요. 또요. 여기 메꿀 때까지 안 끝나. 또. 다가구 원룸, 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도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단독주택 범죄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요. 공장도 돼요. 또 공장. 또요? 땅. 토지 이렇게 하면 땅 이렇게 하면 그렇지. 토지라고 안 해서 다행이야. 땅. 또 산. 임야. 또 호텔 맞았어. 호텔도. 또요. 과수원. 이것도 들어야지. 과수원 갖고 계시나 보죠? 또요. 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실무적으로. 오피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무실. 될 수 있죠. 나 사무실 좀 구해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요.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식산업센터 들어보셨어요? 지산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지산. 응? 아파트형 공장. 요거 이제 보통 공장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공장이 두 부류예요. 제조업 공장이 있고 제조업 물건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다 됐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얘기하는 거. 많죠. 사실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모텔도 있고 뭐. 맞죠. 도시형 메꾸잖아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얼마나 많아. 농지는 왜 안 해요? 농지. 임야가 나오면 농지도 나와야지. 그죠? 얼마나 많아.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건물. 어떤 사람은 리조트 뭐 이런 게 하는데. 리조트 부지.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리조트 부지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게 중개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개대상 물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 이런 의미로 내요. 땅.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 이게 중개사물이지.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묵 있고.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 다음에 인목이라는 게 있어. 인목은 나무야, 나무. 근데 등기가 된 나무를 얘기해요. 등기된 나무 보셨어요? 네, 보기 힘들어요, 이거.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나무인데, 심어진 나무예요. 그냥 나무 가지고 심어진 나무인데 등기가 된 나무 있어요. 등기부 있어요. 인목 등기부라고 있어요. 이것도 중개사물 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가야 여러분 중개해 줄 일 없어. 시험에는 나와, 얘가. 그 다음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중개사물에 무시하셔요, 지금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요 정도까지가 좀 나와, 이렇게. 이거 좀 생소하죠?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이게 등기가 돼서 등기부에 있다는 게. 요 토지 등기부 있죠? 땅 등기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 대상 물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상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거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요상한 것만 어디서 갖고 와갖고 문제 되는 것만 출제를 한다고 이제. 자, 그러면 하나씩 봐봐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예요. 근데 고속도로 옆에다가 광고탑을 세우려고 그래요. 사랑해요, LG 뭐 이런 거. 근데 이 땅 주인은 A야. 논이야, 논. 논바닥에다 광고탑을 세우고 싶은데 이 땅을 사거나 빌리거나 해야 되겠죠. 산다는 것보다는 그냥 광고탑 세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광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땅을 빌려. 다 빌릴 필요가 없잖아. 이쪽 부분만 빌리면 되잖아. 내가 여기다 광고탑을 세우려고 땅을 빌린다 이 말이지. 남의 땅을. 그 땅 빌리는 계약을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그래. 아까 계약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약 중에 이것도 있어. 그럼 LG하고 A 사이에서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중간에서 저희가 다리를 놔주면 LG하고 A 사이에서 이거 중개예요 안 해요? 중개지. 땅. 그죠? 지상권 설정 계약. 다리 놔준 거 알선 이게 중개지. 그럼 저는 이제 중개 보수 받잖아. 그때 그 중개 대상권에는 한 필지의 땅, 보통 땅은 필로 나누니까 땅의 일부도 중개 대상권이 될 수 있다. 일부. 끝. 더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알아갈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봐봐요. 이거. 이상한 것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게 그린벨트 금이. 그린벨트가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함부로 건물 못 지어요. 근데 그린벨트로 있는 요 지역인데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돼. 그린벨트로 있을 때는 이 땅값이 별로 뭐 비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물 짓거나 뭐 함부로 못 지으니까. 근데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은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거 거래하려면 여기 있는 땅 거래할 때 사전에 우리 군청에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냥 거래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또 하죠. 그러니까 이건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다는 얘기는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풀리면서 이제 땅값이 비싸질 수 있죠. 그럼 이걸 왜 풀어요? 풀 때. 푸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신도시 같은 것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 땅이 없으니까. 또 해제한다고. 그럼 개발한다 그러면 또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 개발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했죠. 그럼 이 그린벨트 안에 집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 짓고 여기는 뭐 공장지대 짓고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녹지로 남겨두고 여기는 길을 내고 그럴 수 있죠. 계획상. 길을 내게 되면 장차 길 내게 되면 이 건물 어떻게 돼요? 철거될 운명이지.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 거기서 30년 살고 있는 원주민이야. 30년, 40년. 여기가 자신의 생활의 터전이야. 딴 데 가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생계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잘 도와주고 보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건물이 철거되고 길 나고 철거되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땅을 분양받을 자격을 A한테 줘. 공짜로 땅을 준다는 게 아니고 분양받을 자격을 줘. 대신 땅 받을 권리, 자격을 준다고. 누구한테? A한테. 그러면서 A를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이거 도로 나오고 협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을 공짜 주는 게 아니고 분양을 받는데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싸게 분양받아서 건물 지었다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돈 벌 확률이 뭐 거의 100%야. 그러면 A한테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A가 철거됐을 때 땅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인 대토권은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고 팔 수가? 없어. 현실과 법을 오해하시면 안 돼. 현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웃돈 붙여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돈 버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불법이에요.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 빼고는 불법적 거래요. 거래 못해. 그러면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겠어요? 없지. 거래가 불법인데.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 결론이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판례 박스가 있죠.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위에서 밑으로요. 셋째 줄로 내려오시면 이 사건 대토권은 나오죠. 밑줄입니다.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다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이렇게 거기까지 밑줄.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 바로 밑에 줄 바로 내려가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 밑줄이에요. 끝. 자, 그다음에 또 가봐요 이제. 건물. 크게 보면 토지 건물이에요. 그게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이다 그랬을 때 중개선물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건물이냐 이 말이지. 판례가 한 얘기예요. 판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되려면 일단은 땅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이걸 정착물이라고 그래. 정착물 배우셨어요? 용어? 땅에 붙어 있어. 쉽게 이게 분리가 안 돼야 돼. 이게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건 정착물이 아니야. 그래서 땅에 붙어 있는데 쉽게 분리, 철거, 이동이 안 되는 건데 위에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첫 번째가 지붕.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기둥. 여기도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벽이지. 이게 벽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치개 있는데 저런 데가 저 기둥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가? 기둥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기둥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붕 있죠? 이건 천정이고. 여기가 참 꼭대기 층이 위에 가면 옥상에 가면 지붕 있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지붕. 지붕이 꼭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고 이것도 지붕이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래? 이렇게 이거.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뭐가 돼요? 건물.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은 저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거. 쉽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근데 또 요상한 게 나온다니까. 요상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갑의 땅이에요. 근데 A가 이 땅을 빌려. 그래가지고 세차할 수 있게끔 요 칸막이를 쳐가지고 들어 세차할 수 있게끔 이 시설을 딱 갖춰놨어. 세차장 영업을 하는 거야, A가. 남의 땅 빌려서. 계약에서 한 3년 빌려가지고 세차장 영업을 해. 돈 벌어. 땅세는 줘야 되겠지.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한 3년 기간 끝났는데 세차장 영업도 뭐 시원찮고 그러니까 계약은 이제 계약기간 만료됐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철기둥 같은 거. 없애줘야 돼요. 남의 땅인데 그걸 계속 둘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거 철거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어떠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인 건물이냐?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요? 왜 아니에요, 이게? 이게 분리, 철거, 이동이 간단해.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건물이라,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정착물이 아니면 건물 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서 세차장 구조물은 조립을 해놨다고, 조립을. 중개 대상물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니다 하시면 돼. 잘 나와요, 시험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것만 맨날 시험에 나와요. 다른 게 안 나오고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37페이지 아래쪽 가보셔요. 아래쪽에 가시면 뭐가 나왔어요? 이제 판례 박스가 있죠? 거기에 보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저처럼 세차장 구조물 글자 위에다가 X를 쳐버리세요. 글자 위에다가. 이게 X가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뭐 중개선물이 아니다는 뜻이고, 그 밑에 네 줄을 다 밑줄 그으세요.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가보세요. 저기 38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가로 2번이 있으면서 뭐 쭉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밑줄 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밑줄 그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왔어요, 벌써. 자, 다섯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트만 해체버리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밑에 중개 대상물로 인정할 수 없다. 거기까지. 됐죠? 잘 나온 것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이겁니다.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매년 나옵니다. 아까 아파트 분양권 얘기했잖아요. 그 분양 현장이에요. 모델하우스 같은데 분양 현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봐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 앞으로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분양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도장 꽝 찍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그러면 이건 지금 다 지어져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공사 중이잖아. 공사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지. 공사 시작 전일 수도 있지. 어쨌든 분양계약이 체결돼가지고 거기 몇 동, 몇 호 이렇게 호수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분양계약서에 입주 날짜가 나오잖아. 언제까지 다 지어서 입주시킨다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아직 공사 중일 수 있고 공사 전일지라도 이거 거래할 수 있다고 봐요. 원래 건물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지붕이나 기둥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이건 없어 지금. 없는데도 뭐예요? 법상 거래가 돼. 그러면 이런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중개념을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분양권 갖고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막는 것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전매가 걸려버리면 전매 기간 동안 전매하면 법 위반이 돼요. 투기 막으려고 하는 거지. 전매 제한이 막 붙어 있어도 실제 거래 많이 하잖아, 솔직히. 응? 근데 전매 제한이 붙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중개사업을 될 수 없겠지만 그 빼고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구별하셔야 돼. 여기는 지금 서울시 땅이야. 서울시 땅인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서울시 땅에다 건물 지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이건 B 거고, 이건 C 거예요. 요게 공법, 사법 할 때 사법 얘기, 민법 얘기라고. 이 진 사람 거예요. 지은 사람 거라고. 그런데 자 공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법 그러면 여러분들 건축법 생각하시면 돼. 아니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지은 거. 특히나 나라의 허가도 없이 그냥 건물 지은 것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르면 어떻게 때려 부셔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공법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 뭔지 알죠? 국가와 관계. 근데 여기 보면 개인적 소유권은 누구예요? 이게 A, B, C 거예요. 공법과 사법이 충돌돼 지금. 이건 A, B, C 건데 나라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니까 때려 부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이길까 이거? 개인이 이겨 이거 나라가 이기는 거. 나라가 이기는 불법 건축물이니까 부셔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가서 철거반은 끌고 가서 막 철거하잖아. 때려 부시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눕죠. 들어 눕죠. 안 된다 그러면서. 부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 눕죠.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옆에 보면 좀 있으면 뭐예요? 막 음악 틀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 확성기 틀면서. 전국 철거민 연합회 여기서 와. 봉고차 타고 와. 그래가지고 장성곡 틀어. 아침 이슬 틀고. 철거가 웬 말이냐 하면서 막 구호 외쳐줘.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 돈을 줘 여기다가. 이 사람들 돈 받고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걸 해줘 막. 응? 시위를 해준다고 대신. 시위를 이끌어주지. 그 돈 받아먹는 사람. 이 사람들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남들을 위해서 이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원봉사는 무슨 돈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 철거하는 돈이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 철거시키는데 힘들어 이게. 저기 뭐야 뭐 보나마나 저기 옛날 그 노량진 시장 그 명도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응? 법대로 하면 다 철거시켜야 되잖아. 근데 안 된다고 막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서울시에서 꾀를 낸 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거 철거돼야 되는데 너희들 집이 지금 철거되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거 말이라도 좋은 말 해줘야죠. 대신 우리가 딱지 하나씩 줄게 딱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딱지는 뭐냐 그러면 살 곳이 없다 하니 서울시에서 여기 아파트 짓는 게 여기 있거든? 곧 지어질 거야. 근데 거기다가 너희들 분양 신청 넣기만 해. 그러면 분양받을 자격 줄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공짜로 줘? 분양 신청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신 철거하는 데 협조하라는 뜻이에요. 최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서울시 이런 데서 장기 시프트 건물 주더만요. 올해 장기 전세 그 주도만 그런 게 다 이거예요. 이러한 철거민 딱지는 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 그럼 이 A가 자기가 이 철거민 딱지 나오는 거니 철거민 딱지를 갖다 A가 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은 팔지만 법적으로는 거래가 불법인 거예요. 거래 못하게 돼 있는 거라고. 못하게 돼 있는데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창조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에서 못하게 돼 있으면 꼭 끝끝내 해버리잖아요, 그걸. 그래서 돈 벌잖아요, 사가지고. 아까 이게 대투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상태에서는 몇 동, 몇 호, 어떤 아파트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지야. 그냥 배치수표 같은 거예요, 이거. 분양 신청을 자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될 수 없죠, 이거? 자, 이제 읽어보고 쉴 겁니다. 교재는 39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위에 박스가 있죠. 판례 박스예요. 1번. 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밑줄 긋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 혼자 읽고 있지만 아니 39페이지 제일 위에요. 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중개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니까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한 거래의 중개를 하는 것은 건물중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건 중개물 된다는 얘기고요. 2번에 보시면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메토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계획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혹시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다가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계속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판례가 그대로 나오니까. 자, 쉬겠습니다.